오늘은 제3장 자기수용은 건강한 자존감의 기초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자기수용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이 무엇인가, 자기수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 개념 이런 것을 먼저 살펴보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즉 성경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는 내용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서로 헷갈리기 쉬운 그런 용어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제와 같이 자기수용이라고 하는 말과 또 자기애라고 하는 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 또 자기수용과 또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자존감이 높다, 자존감이 낮다 하는 말과 이 자기수용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뭐 하는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자기수용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수용을 연습하라.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하는 내용, 또 자기 자신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각해보자. 또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해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제 생활 속에서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유용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PPT로 계속 수업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제3장 자기수용은 건강한 자존감의 기초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현재의 자기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자기수용이라고 하는 말의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수용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죠. 예, 쉽게 말하면 자기수용이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것은요 지금 현재의 자신과 지금 그대로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감 없이, 그러니까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처한 환경이나 뭐 어떤 외부 조건, 그것과 관계없이 지금 현재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자기수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심리학자인 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엘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은요, 자기수용이란 자신이 지적으로 바르고 유용하게 행동하는지와 관계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지와 별개로 자신을 온전히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자기 자신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그것을 자기수용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큰 이제 두 번째,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유일무이한 존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세니얼 브랜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고요. 이 사람은 자기 수용의 3단계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자신을 수용한다라고 할 때 사실 그게 그렇게 그 생각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자기를 수용하기 위한 3단계가 있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브랜든이 말한 자기 수용의 3단계, 첫 번째 단계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단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이 긍정 행위가 한 개인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생각, 또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수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나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긍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지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든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그런 감정은 받아들이려고 하고, 좀 부정적이고 나쁜 것들은 좀 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자기 수용을 위해서는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었으면 분노의 인 모습 그대로, 또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대로 어쨌든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단계,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내적 동기를 이해하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과 비난을 멈추고 그러한 행동을 유발한 내적 동기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것을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지 말고 그 판단은 이제 유보하고요. 그런 행동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것을 이해하는 그런 단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것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 당시에 그런 행동과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 입장, 그것을 그대로 이해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수용을 위한 3가지의 단계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밝은 측면과 어두운 측면 존재하죠. 자신에게 드러내고 싶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감추고 싶은 부분도 누구나 다 있어요. 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회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 부정적이면서도 좀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까지도 멀리하거나 그걸 회피하지 말아라. 그것과 부딪혀라.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진 나도 역시 나의 모습이라는 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면을, 좋은 그 행동을 한 것만 내가 아니라 부정적인 행동, 좀 뭔가 못마땅한 행동을, 그런 감정을 표출한 나도 역시 나라는 거,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자신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무이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어떤 외적인 형상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내면적 형상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어쨌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 아주 존귀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가치 있는 자다, 어느 누구도 참 소중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라는 곳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서요, 자기 수용과 자기 애는 다르다 하는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자기 수용이라는 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고요, 자기 애,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자기 애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다룰 필요가 있는데요. 자기 수용과 자기의 차이점입니다. 자, 우선 자기 수용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제 쭉 여기에서 다뤘습니다만은 자기의 장점뿐 아니라 단점과 한계까지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단점까지도 나 자신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자기 수용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자기애는요, 자신의 우월성과 권리에 대한 비현실적인 믿음으로 포장된 자기 기만의 근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우월한 존재다, 또 자기는 뛰어난 존재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우월의식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기 애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본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 단점이라는 것, 단점, 여러 가지 못마땅한 그 부분을 다 빼고 자기의 어떤 그 우월적 그런 부분만, 또 긍정적 부분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자기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취약한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거나 과장한다. 그러니까 자기애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의 부정적인 거는 아예 그냥 자신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요, 자꾸 자신의 그 긍정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그 포장을 하다 보니까 과장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왜곡된 심리 상태가 자기애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수용과 자존감의 차이 부분입니다. 자, 자기 수용이라는 말과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물론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면 그 개념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나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자존감이라는 말의 그 사진적 정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존감이란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또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자존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란 자신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개인의 판단입니다. 이는 외적 상황이나 경험에 따라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열등감을 갖고 있거나 어떤 성과물에 있어서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자존감은 뚝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자존감은 외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 자신의 그 경험이나 또 어떤 그 활동 이런 거에 따라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자존감은 그렇기 때문에 유동적이고 조건적입니다. 그런 차이가 바로 자존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존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거기에 반해서 자기 수용은 무조건적이라는 거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든 어떤 평가를 하든 자기가 자신에 대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자기 수용. 따라서 자존감보다 자기 수용이 심리적 안정과 적응을 촉진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수용 연습하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기 수용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그 훈련 과정이 좀 필요할까 하는 것이죠. 자, 우선은 나의 모습 받아들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 부분 한 부분씩 천천히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눈의 모양이라든지 코라든지 귀라든지 입이라든지 이런 그 전체적인 것들을 쭉 세심하게 바라보자는 것이죠. 자, 시선을 돌리고 싶은 충동을 보류하자. 그렇죠? 좀 멋쩍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본다는 거 굉장히 어색하고 좀 멋쩍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집중해서 되풀이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단점이나 결정까지도 받아들이겠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눈에 쌍꺼풀이 없어서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어 했는데 왜 이렇게 생겼을까? 다른 사람은 너무너무 멋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니까 너무 매력이 있고 뭔가 나만의 그런 어떤 특징이 있고 더 멋있어 보이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니까 과거에 알지 못했던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그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각 부분이 얼마나 소중한 기능을 담당해 왔는지 성찰해 보자. 비록 눈 쌍꺼풀이 없는 눈이지만 이 눈 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유용하게 썼는가. 이제까지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이 눈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눈의 역할이 컸다. 나는 진짜 소중한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 어쨌든 자신의 신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세심하게 관찰해 보면서 하나하나 한번 들여다보면 거기에 본질적으로 자신의 과거에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수용을 위한 연습, 자신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평가를 어떤 고정된 카테고리 안에 제한시키지 말고 얼마든지 달라지고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자신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자신에 대해 너그럽고 수용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완성된 게 아니다. 나는 발전해 가고 있고 그 과정에 있다.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진다 하는 자신의 어떤 현재 진행형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 발견하기 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해온 자신의 성격, 자질, 상황 등도 얼마든지 긍정적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재조명해보자.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자질, 상황 이런 것들이 참 못마땅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좀 열등의식도 갖고 했는데 거기에서 얼마든지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가 있고 희망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진다. 그래서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을 발견해 보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그런 어떤 계기로 연결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존감 높이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열등감,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항상 화가 난 상태였죠. 늘 주변 사람들 눈치를 받고 누군가 악의 없이 던진 한마디 말도 꼬아듣고는 혼자 상처받곤 했습니다. 이미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말 같은 건 너무 진부했습니다. 이런 저에게 뻔하지 않은 위로를 던진 책이 있습니다. 남인숙 저자의 책 여자의 모든 인생은 자존감에서 시작된다입니다.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나쁜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요. 나쁜 인내심이라니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현재가 못마땅하고 고통스럽지만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기가 두려운 나머지 무작정 참는 것을 말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이 잘못 나오거나 새로 산 옷에 문제가 있거나 하는 등 일상에서 흔히 겪는 사소한 갈등 상황에서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히 나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지느니 그냥 나만 참고 넘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마음이 인생을 바라볼 때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에서든 친구 관계든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넘기다 보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소한 일이라도 미심쩍은 마음이 들면 최소한 확인하는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궁금한 일이 있으면 묻고 신뢰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정중하게 부탁하고
피곤한 일 만들지 말자고 참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리는 당당하게 요구하자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주변에 숨어있는 자존감 도둑들에게도 단호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쁜 인내심을 가진 사람들은 기분 나쁜 얘기를 듣거나 상대에게 무시를 당해도 나 하나만 참고 넘어가면 피곤한 일 없겠지. 이번엔 참고 넘어가면 다음엔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웃어 넘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두 번 웃고 넘어가면 여러분은 자존감 도둑들에게 그렇게 대해도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못 참고 화를 내면 왜 갑자기 예민하게 굴어? 라는 반응만 돌아올 뿐이죠. 저자가 추천하는 방법은 삼진아웃인데요. 평소에는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하되 누군가 선을 넘으면 확실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기분 나쁜 농담을 일삼는 대학 동기나 동아리 선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 어떤가요? 그런 농담하면 상처받으니까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잠시 동안은 정막이 흐를 수 있겠지만 이 방법이 계속 웃으면서 자존감을 도둑질 당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2번까지는 예의를 지키며 경고를 하고 3번째에도 고쳐지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더 이상 보지 않으면 됩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처럼 어쩔 수 없이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라도 일단 도를 지나치는 행동을 보이면 마음속으로라도 아웃시켜보세요. 더 이상 친근하게 굴지 않고 사무적으로만 대하다 보면 상대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반마처럼 행동하란 뜻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은 상대가 있다면 굳이 마음을 다쳐가며 곁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자존감의 필수 조건으로 자기 통제감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기 통제감이란 인생이 자신의 통제와 책임하에 있다고 느끼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기 통제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조건 참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처한 상황도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도 말이죠. 지금까지 자존감 도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나쁜 인내심을 버리고 자기 통제감을 회복해보는 건 어떨까요?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제 3장 자기 수용은 건강한 자존감의 기초 부분을 같이 나눴습니다. 예, 강의 끝에는 항상 퀴즈를 하나씩 내죠. 이번 주가 4주차인데요. 4주차 퀴즈는요. 자기 수용과 자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에 가서 답변란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